공부는 엉덩이의 힘이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공부 방법은 모른 채 그냥 마냥 열심히만 한다면 성과를 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이가 효과적인 방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 좀 확인을 하고 가성비 높은 그런 공부 방법 가르쳐 줄 필요가 있습니다. 가성비 높은 공부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최상위권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하는지 궁금하시죠? 네, 지금 공개합니다. 세 가지예요. 첫째, 틀린 문제를 다시 안 틀리게 공부하고 있냐. 두 번째, 공부할수록 그 공부할 양이 줄어드는 방향이냐. 세 번째, 반복할수록 그 복습에 걸리는 시간이 줄어드냐. 요 세 가지거든요. 오케이, 예스라고 한다면 네, 가성비 높은 공부법, 아주 제대로 된 방식으로 공부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상 그냥 끄시면 됩니다. 최상위권 학생들, 전교 1등 하는 학생들 다 이 세 가지 반드시 지키거든요. 만약에 하나라도 아니요라는 답이 나왔다고 한다면 방법을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부터 볼게요. 틀린 문제를 다시 안 틀리게 하고 있냐. 문제집이 굉장히 많잖아요. 문제집이 달라도 그 문제는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A라는 문제집에서 맞춘 문제는 B라는 문제집에서도 또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틀린 문제는 B라는 문제집에서 또 틀리고요. 시험에 나오죠? 그것도 틀려요. 성적을 높이려면, 성적을 올리려면은 틀린 문제를 안 틀리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집을 많이 푼다라고 해서 성적이 오른다? 그거 절대 아닙니다. 단 한 권을 풀어도 틀린 문제를 내가 왜 틀렸지? 다시는 안 틀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분석하고 공부해서 다시 안 틀리게 해야 성적이 오르는 거예요. 그 공부 잘하는 애들이랑 못하는 애들이랑 그 푸는 방식 굉장히 달라요. 언제 다르냐면 채점할 때 공부 못하는 애들 이제 맞은 문제 보면서 되게 흐뭇해하고 틀린 문제 덮어버리고 싶다. 이래요. 그런데 잘하는 애들, 특히나 최상위권 아이들로 갈수록 틀린 문제만 붙들어요. 틀린 문제야말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 문제가 틀리는 이유가 뭘까요? 크게 세 가지거든요. 몰라서, 헷갈려서, 실수로. 두 번째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몰라서 틀린 건요, 아예 안 한 거죠. 공부를 아예 안 한 거여서 이거는 개념부터 봐야 돼요. 교과서부터 공부를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근데 실수로 틀렸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뭐 예를 들면 문제를 꼼꼼히 안 읽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검토를 안 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뭐 검산이나 검토나 문제 제대로 읽기 이런 걸 통해서 개선해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헷갈려서 틀렸다? 그러니까 어디서 본 것 같기는 한데 알듯 말듯 알쏭달쏭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하기는 했어요. 이 부분을 보기는 봤는데 제대로 안 한 거거든요. 제대로 내가 모르면서 그거를 나 이거 알아, 나 이거 공부했어 라고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제대로 지식을 구조화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비슷한 문제가 또 나오죠. 시험에 나오죠. 그럼 그거 또 헷갈리고 또 틀려요. 아, 내가 이거는 제대로 공부를 안 했네. 다시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채점하는 방식도요, 좀 변화가 필요해요. 보통은 맞은 건 동그라미 치고 틀린 건 이제 X표 하잖아요. 그런 채점 방식 때문에 더더욱 틀린 문제를 보기 싫어지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심리적인 이유도 있어요. 맞은 문제는 다시 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표시를 안 해도 되고요. 틀린 문제, 요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뭐 별표도 좋고 뭐 하트도 좋고 내가 다시 보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드는 표시를 해두는 거, 이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최상위권 학생들은 이렇게 공부합니다. 두 번째는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공부 양이 줄어들어야 합니다. 해도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공부할 게 뭐 더 많아져요. 예, 이렇게 말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방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다, 이런 신호로 보셔도 돼요. 공부할수록요, 양이 줄어야 돼요. 양이 그냥 확 줄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식이 체계화되니까 그래요.
체계를 잡으면서 이렇게 방대했던 지식이 규모가 줄어드는 거죠. 이게 공부예요. 이렇게 두꺼운 책 한 권을 이렇게 얇은 노트 하나로 요약한 거, 2시간 강의를 들은 거를 A4 반쪽으로 요약한 거, 책을 읽으면서 밑줄 긋는 거, 전부 지식을 체계화시키면서 양을 줄이는 과정이거든요. 분량이 점점 줄어들면요, 공부에 대한 부담감도 줄어들어요. 그리고 성취감은 늘어납니다. 공부를 할수록 이 양이 줄어들고 있냐라는 거를 애가 느껴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된 방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최상위권 학생들의 공부법 세 번째는요, 복습을 할수록 시간이 줄어들고 있냐라는 거예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수업 시간에 들을 때는 다 알아.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부터 까먹기 시작해서 한 일주일 지나죠. 언제 내가 이거를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조차도 가물가물해지거든요. 기억을 붙잡을 수 있는 방법 단 하나예요. 반복. 반복을 안 하면요, 배워도 그때뿐이에요. 내 머릿속에 오래도록 저장할 수 있는 방법 딱 하나다. 반복밖에 없어요. 반복해서 익히면요, 단기 기억에 저장되어 있던 정보가 장기 기억으로 옮겨지고요. 이게 공부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를 했다면 이 복습할 때 그 시간 줄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처음 공부할 때는 이제 낯선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1시간이 걸렸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두 번째 볼 때는 이미 봤잖아요.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분 시간이 줄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반복할 때는 또 아는 거가 있으니까 5분 이런 식으로 점점 지식의 그 인출 시간 이게 줄어들어야 합니다. 복습할 때 만약에 시간이 내가 안 줄어든다. 1시간, 처음에 공부할 때 1시간이 걸렸는데 두 번째 공부할 때도 또 1시간 걸린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지식의 체계화를 못한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제대로 된 공부 방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냐, 그 방법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 아이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틀린 문제 다시 안 틀리도록 하고 있냐? 두 번째, 공부 양이 줄어들고 있냐? 세 번째, 복습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냐? 이 세 가지를 만족하는 공부 방법은요, 사람에 따라 다 달라요.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 자기의 뇌 구조, 성향에 맞는 그 방식이 제각각이에요. 저의 경우는 노트 정리 방법이 저는 잘 맞았고, 그거를 저희 반 학생들 그리고 저희 딸한테도 알려줬어요. 틀린 문제를 안 틀리게 하는 방법은 이제 오답 노트라는 방법이고요. 공부할 양을 줄이고 복습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 이제 개념 노트 정리라는 방법이 있죠. 대표적인 게 코넬식 노트 정리인데요. 이거를 이제 초등학생에게 맞는 방식으로 제가 정리해 놓은 거는 위에 영상 링크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이들마다 다 제각각인데 이걸 왜 가르쳐 줬냐면 어쨌든 방법을 여러 개를 알면 그 중에서 나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과목에서 노트를 안 해도 사회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여기서만 써도 되는 거니까 어쨌든 알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저학년이라면 공부 습관이에요. 그리고 고학년 때부터 공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저학년은 습관 형성에 좀 집중하시고요. 요게 정착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가성비 있는 제대로 된 공부 방법 점검해서 가르쳐 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학년 때 좋은 공부법 익히면 좋은 게 뭐냐면 중학교 때부터 공부할 양이 급증하거든요. 그때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습니다.